네, 오늘은 대학원생이 알아야 할 학술자료 검색 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게 된 가톨릭대학교 성희규정 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이 교육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이 대학원에 이제 시작을 막 하실 때 학술자료를 분명히 검색을 하시는 단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술자료를 검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구글 서치라거나 요새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으시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상은 실제 연구자분들은 어떤 한계점들을 좀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원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막 이제 시작을 하는 석사, 박사 단계를 시작하시다 보면은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다른 할 것들이 너무나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를 굉장히 빨리 스킵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이제 오늘의 목적은 실제로 검색을 같이 막 실습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정보원 내에서 내가 탐색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정보원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많이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총 5단계로 구분해놨는데 일단 국내와 해외를 좀 구분해서 학술자를 보시게 될 거고, 요새는 이제 AI와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가 학술자료 검색과 AI를 좀 섞어서 가야 되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요 지금 현재 상태의 모습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술자료 검색이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연구 주제가 모호하신 경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데이터베이스 선정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네, 검색을 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네, 자료 검색하는 행태 자체에 차이가 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집중되는 부분은 이 데이터베이스 선정의 문제, 이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안내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학술 검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진행하지 않고요. 이제 체계적인 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정보 검색,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정보 검색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는 위치를 찾거나 주소를 찾는 이런 것이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체계적인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단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게 되면 구글이나 AI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인 키워드의 선정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간단하게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구글에 너무 짧은 키워드 넣게 되면 결과가 너무 많게 되고, 챗GPT한테도 너무 단순하게 물어보자고 우리가 무슨 프롬프트를 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하는 연구 주제에 의도하는 바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술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자꾸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이런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같이 오늘 교육을 신청했던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서치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저널이나 북 등을 이제 검색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가장 하단 쪽에 있습니다.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 서치 메뉴의 데이터베이스 메뉴 한번 클릭해 보시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클릭. 자, 서치 메뉴의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저널, 책, 이러닝, 솔루션, OA 같은 걸로 이제 구분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서브젝트로 국내, 전자저널, 의학간호 등등으로 이게 구분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 명으로도 검색이 가능은 하신데, 아마 데이터베이스 명을 이제 외우고 계시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으세요. 왜냐면 지금 도서관에만 해도 총 84건의 데이터베이스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84개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픽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지셔서 여기서 더 이상 접근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저희 도서관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보이는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암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는 하고 있으나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럼 내가 어떤 거를 보면 좋을지, 지금 막 연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뭘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제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을 도서관을 통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이 다 유료, 구독을 해서 볼 수 있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이 구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대학들은, 도서관들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우리 이용자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학교의 규모나 주제, 파트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많이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구독하진 않고 운영위원회라는 거 거쳐서 엄선된 데이터베이스를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술 정보들이라는 거는 굉장히 근거 수준이 높고 실제적인 과학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논문들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용 안내도 있지만 사실상 이것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셔서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이제 오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수많은 84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좀 크게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베이스, 풀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웹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 구분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테고리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베이스들은 대부분 주제 분야에 따라서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논문의 제목과 초록단까지만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문 내용까지 검색이 포함이 되게 되면은 원문 내용은 굉장히 텍스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 검색 키워드와는 매우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바들은 제목과 초록에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약된 정보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검색을 먼저 해내고 그 다음에 원문을 열람을 하시는 이런 순서로 가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이라던가 뭐 펀메드, 웹 오브 사이언스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바로 내가 검색해서 눌렀을 때 원문 자료가 바로 뜨는 게 아니라 먼저 타이틀과 초록 정보가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읽어보고 관심 있게 되면은 원문을 링크로 제공이 되는 이 원문 링크를 타고 가게 되면은 이 풀텍스트 데이터베이스단에서 원문을 열어서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풀텍스트 원문 데이터베이스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료로 제공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새 선생님들은 아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무료로 PDF가 열리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픈 어세스라는 형태로 해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풀텍스트 원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아티클이라고 불리고 있는 실험 연구나 관찰 연구로 관련돼서 쓰여진 논문들, 또는 뭐 리뷰 논문들, 또는 케이스 리포트 등등 다양한 유형의 형태들의 논문들이 이 풀텍스트 원문 데이터베이스에 있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누군가 리뷰하고 요약해서 목적성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게 웹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연구된 논문들 중에서 약물 정보만 뽑아내겠어라고 하면 렉시콤프나 마이크로베이스 같은 약물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우리는 이거를 임상 현장에서 포인트 오브 케어 형태로 썼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업투데이트나 다이나메드 같은 형태로 해서 임상 현장에서 직접 진료를 하시면서 쓸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검색을 해야 돼요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있는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생님들이 먼저 검색을 하시고 그다음에 원문을 찾아보시는 형태로 넘어가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자료부터 먼저 좀 탐색하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 자료는 이렇게 3단계로 좀 구성해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먼저 서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내에는 뭐 리스, DBPR, KCI, 사이언스 온 등 다양한 것들이 있게끔 되어 있고, 조금 아쉽게도 국내는 전 주제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국내 자료로 나온 모든 것들을 커버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교집합은 있지만 고유의 값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한 군데에서만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못 찾는 결과 값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같이 검색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좀 제한점이 좀 있긴 해요.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첫 번째는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내 주제 분야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픽을 한 다음에 거기서 서지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서지 정보라는 건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 정보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런 논문의 제목과 초록 정보 등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은
무료로 원문을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면 그 링크도 함께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 직관적으로 PDF 다운로드라고 써 있거나 PDF 바로 보기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르시게 되면은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에서 받아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유료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리스나 어디든지. 그러면은 유료로 등장했을 때는 그 논문, 해당되는 논문을 내가 검색했을 때 유료로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그 논문을 네이버 학술 정보나 구글 학술 검색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하시면 안 되고 네이버에 학술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좀 잘못 아시고 요 검색창에다가 바로 검색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 학술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학술 정보.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이버 학술 정보라고.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흔히 보는 구글 검색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학술 정보들을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아티클 타이틀도 추천되고 있는데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 학술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고 무료라는 링크들이 보이게 되면서 원문 보기 링크들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해당되는 원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링크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도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글 스칼라가 있게 되죠. 여기는 이제 구글에 그냥 모든 검색이 되겠고 우리가 구글 학술 검색이라고 부르는 구글 스칼라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창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논문들을 검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우측에 보시게 되면 PDF라고 이렇게 링크가 달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PDF 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열려져 있는 곳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2번까지 왔을 때도 유료로만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학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학회 홈페이지 접속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픈 어세스 형태로 제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오픈 어세스란 거는 각종 연구 성과물들을 출판과 동시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운동으로 그냥 원문 자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국내 학회들 중에서는 무료로 오픈어세스 형태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유료입니다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논문을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전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렇게 다 무료로 이제 열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 좀 멀긴 하지만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자체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 접속을 하셔서 그 사이트 내에 있는 학회지 메뉴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오픈 형태로 열어주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접근하실 때는 학회를 직접 구글링으로 검색을 하셔서 그 학회 사이트에서 학회지 메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회 사이트들은 다 학회지 메뉴들이 다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국내 DB 같은 경우는 고급적인 조합 검색은 불가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펀메드 같은 경우는 고급 조합 검색에서 막 불연 연산자라던가 여러 가지 검색 태그라던가 이런 것들 쓰게끔 되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키워드들로만 조합을 하시고 and or not 이렇게 세 가지 연산으로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만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기 때문에 좀 검색 결과가 좀 많아져요. 예, 결국 단순한 검색이라는 거는 내가 좀 조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없어서 좀 결과가 좀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불련 연산자 정도만 잘 써주셔도 크게 문제 없이 검색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대부분 어디서 먼저 검색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냐면은 리스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리스는 이제 어디서 접속하실 수 있냐면은 도서 홈페이지 앞전에 보셨을 때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국내 DB라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까 열어져 있으시겠죠? 도서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여기 전체 아래 보시면 국내 DB라고 있습니다. 국내 DB를 클릭해 보실게요. 그럼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중에 지금 저희는 6개를 모아놨는데 가장 마지막 거는 그냥 전자잡지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교양잡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모여져 있고요. 학술적인 것들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5번째 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요 이름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이동이 되어 있고요. 리스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리스를 권장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검색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일단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신 것처럼 국내 학술지 논문,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이 같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석박과정에 계신 선생님들이 선행 연구자료의 학위 논문들을 찾아보셔야 될 일이 있으실 때는 이 리스에 들어오셔서 보시게 되면은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의 형태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제 학위를 수료받으시면서 논문을 출간을 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기관에 이제 그 해당되는 논문을 투고하실 때 거기서 이제 문의를 이제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논문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게끔 되는데 동의를 하시게 되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리게끔 되어 있지만 그 자료들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이곳 캐리스의 리스에서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우측에 보이는 학위 논문 형태 여기 보시면 아티클이 들어가 있는데 학위 논문 리스트 한번 좀 볼게요. 이 우측에 있는 더하기 기호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 리스트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는 여기 위에는 학위 논문 탭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문 보기라는 아이콘이 있을 때 원문 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팝업창이 하나 등장하게 되고 원문 보기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논문에 대한 전문을 보시거나 다운로드도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논문들을 다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중에 논문을 학위 논문 출간하시려면은 동의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연구 자체에 대해서 알릴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알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해당되는 논문에 대해서 열람이 됐을 때 인용이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인용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선생님들의 논문 자체를 어딘가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학위 논문 자체 전문을. 그때 공개가 안 되어 있으면은 진짜 다시 도서관에 오셔서 그걸 복사해서 또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꼭 해두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앞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원문 보기라는 아이콘이 있을 때 원문 보기가 가능하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지 정보를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데 엔드노트 프로그램 이따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쓰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DBPR입니다. DBPR는 앞전에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 국내 DB로 선택하셨을 때는 첫 번째 DBPR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DBPR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막 검색을 하지 않으셔도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DBPR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 창도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DBPR도 그리고 리스도 전 주제 분야를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 대학원도 특수대학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문학 쪽이나 뭐 사회과학 쪽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전 주제 분야 국내 DB를 탐색하시는 걸 먼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대부분 리스에서 검색했을 때 유료로 나타나는 논문들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만 만약 학회 홈페이지도 유료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곳 DBPR에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DBPR에서는 대부분 PDF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 많이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DBPI 보시면 여기 AI 검색이라고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이 AI 검색 메뉴 들어가시 되면은 아마 지금 잔여량이 0%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저희가 달마다 채워지는데 기간에 채워주는데요. 이게 바로 거의 금방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아마 쓰시긴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볼 때마다 모니터링 하는데 금방 소진이 돼서 그냥 개인 챗GPT를 활용해서 논문 받으시고서는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AI 메뉴들은 있지만은 아마 거의 용량 때문에 크게 많이 자주 사용되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알려드리는 사이트는 프릭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릭은 뭐 어떤 사이트냐면은 이제 국내 사이트이긴 한데, 내가 해외 논문들을 볼 때 저희 도서관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널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못 보는 저널들도 생기게 되고, 저희는 아무래도 의학, 간호학, 보건학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저널들을 보다 보니까, 뭐 인문학 쪽이나 사회과학 쪽에는 조금 더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보고 싶은 해외 논문이 있는데 안 열린다 할 때는 이거 프릭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무료로 원문 복사를 신청해서 내가 원문을 받아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연구자들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신청은 안 하셔도 되시고, 여기에는 이제 메뉴로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아까 보였던 대로 프릭이라고 구글링을 하시게 되면은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 등장하게 되고요. 메뉴가 바뀌었네요. 여기 보시되면은 각각의 주제별로 대학들이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인문학 쪽은 고려대가 하고 있고요. 행정경영학은 충남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각각의 분야별의 논문들 중에서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해외 논문들 같은 경우는 이곳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게도 찾아봤는데 뭐 국내 논문도 또 해외 논문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도서관이 이제 해결을 해드립니다. 예, 도서관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전자 형태로 저희가 다 구독을 학술 DB를 구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볼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서관에 자료가 없을 때는 이 원문 복사라는 서비스 신청하시면 되시겠고, 요거 메뉴는 어디 있냐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상단의 서비스 메뉴 중에 원문 복사라는 메뉴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 원문 복사 서비스 있고요. 이거 찾기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도서관 메인 화면으로 가시게 되면 메인 화면에 원문 복사라고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 놨어요. 많이들 쓰고 계시기 때문에 클릭해서 들어오면은 똑같이 이용 안내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다만 이 원문 복사는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비용은 엄청 크진 않지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원문 복사는 PDF 파일로는 제공이 불가해요. 저작권법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서 이용 안내를 읽어보시고 필요한 논문들은 신청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정보들을 내가 필요한 논문의 여러 가지 정보들 입력하시면 되시는데, 내가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또는 갖고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단에 비고란에다 그냥 다 기재를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사서들이 검색을 해서 정확한 논문, 매칭되는 논문들을 찾아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학술 정보원을 그러면 좀 요약을 해서 여기까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리를 이제 한 페이지 해봤어요. 앞전에 리스는 이제 학위 논문까지 검색하실 때 보시면 참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DBPR 같은 경우는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PDF를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리스에서 검색을 하시고 안 받아지는 국내 학술지를 DBPR에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없으면은 네이버 학술 정보도 보시면 되겠죠.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KCI와 사이언스오는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드렸는데, KCI 같은 경우는 리스에 있는 저널들 중에서 좀 영향력이 큰 저널들을 등재 학술지란 걸로 관리를 별도로 해요. 그래서 이 등재 학술지는 그래도 그 해당되는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잘 나가는 저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한 저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하시면은 내 레퍼런스의 영향력이 높은 논문들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도 높고 연구 자체가 피어 리뷰도 잘 된 논문들, 이런 논문들을 위주로 국내 문헌들의 레퍼런스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사이언스온 같은 경우는 키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보고서 자료를 보실 때 더 좋아요. 논문 자료도 많이 있는데 보고서 자료를 확실히 많이 좀 끌고 오고 있어서 보고서 자료 형태의 자료들 보시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시스 국내 통계 포털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이제 인트로덕션에 뭐 이제 통계 자료들을 넣으실 때는 각각의 통계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의 사이트에 가시는 게 맞겠지만, 통계청의 사이트에 많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프리그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국내 자료는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많은 양을 보실 수 있는데, 해외 자료들은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해외 자료는 펌메드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자,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펌메드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의생명과학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전공이 조금 펌메드 쪽에 맞춰져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즉, 생명의학의 건강 분야를 좀 다루긴 하지만, 관련된 경영, 관련된 뭐 다른 이제 파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쪽에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이쪽에 좀 집중되기 때문에 먼저 펌메드 설명을 드립니다. 펀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서지정보라는 거 검색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여기를 검색하는 이유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그냥 모든 전 세계의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저널을 다 갖고 있진 않아요. 그 중에서 주요한 5,200여 종의 저널들만 별도로 매들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놨습니다. 5,200개를 싹 뽑아서 매들라인에 묶었어요. 그럼 이 5,200개는 뭘까요? 앞전에 KC의 설명들과 똑같아요. 그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거, 신뢰도가 높은 저널들만 뽑아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논문들이 검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그냥 좋은 것만 모아놓은 거를 검색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펀메드거든요. 그래서 펀메드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 펀메드란 사이트는 이제 접속을 하실 때는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에서 보셔도 서치 메뉴에서 지금 계실 것 같은데, 서치 메뉴에서는 그냥 P 쪽으로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앞쪽에 있는 여기 P 메뉴로 가시게 되면은 그냥 펀메드 사이트가 등장합니다. 링크가 등장하고요.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펀메드는 이제 워낙에 많이들 쓰고 계셔서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 펀메드라는 탭 자체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펀메드 탭 활성화시키고 바로 검색을 하셔도 되시고, 또는 여기 밑에 있는 펀메드 홈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펀메드 사이트가 새 탭에서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펀메드에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은 펀메드에서 검색한 정보들에 대한 PDF까지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잘 돼 있다는 건 뭐냐면 검색을 굉장히 잘 지원합니다. 오타를 내도 잘 검색을 수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정렬 방법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연관성 있는 거 위주로 올려줘요. 아, 당신이 이렇게 입력했으면 이게 아마 보기 좋을 겁니다라고 앞쪽에 올려주거든요. 앞쪽에 올릴 때 어떤 방식을 많이 취하냐면은,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많은 일치도가 있는 일단 초록을 갖고 있는 논문들이 올라오게끔 되어 있으면서 그 중에서 리뷰 논문들을 먼저 올려줍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는 주제 분야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베스트 매치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리뷰 논문들을 앞쪽에 올려서 그 분야를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분야를 좀 이해를 한 상태고 좀 최신 지견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은 most recent로 주시되면은 이제 최신 문헌들 위주 순으로 앞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물론 이제 펀메드도 워낙에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펀메드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펀메드에서 고민해서 그거를 만들어낸 방법이 바로 이 통제어 메쉬라는 걸로 검색을 하는 방법이에요. 통제어 메쉬는 어떤 동일한 개념들을 하나의 그 언어로 통일해 놓은 거를 그냥 우리가 통제어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흔히 보는 뭐 ICD로 질병 코드를 분류할 때도 뭐 그런 질병명들을 통일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요럴 때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게 돼요. 근데 이 통제어 메쉬를 좀 배우시려면 조금 이해도도 필요하고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전에 통제어 메쉬로 검색하면 효율이 좋아요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단순하게 이런 것뿐이에요. 자, 핸드 디스인펙션이라는 키워드로 내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8,300건이라는 결과가 갑자기 딱 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8,300건에는 아마 핸드 디스인펙션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뭔가 자동으로 변환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검색식들이 있게 되는데, 핸드 디스인펙션을 검색한 사람은 분명히 핸드 디스인펙션이 딱 붙어 있는, 그쵸?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용어를 원해서 검색을 했겠지만, 실제로 검색은 알아서 키워드를 분화시켜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초록의 처음에 핸드가 나오고 초록의 끝부분에 디스인펙션이 나와도 키워드가 들어가 있네?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과로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결과를 좀
많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많이 주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골라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처음에 겪으시는 일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펌메드 또는 구글이든 리스든지 간에 키워드를 입력해서 넣으신 다음에 1페이지부터 눈으로 훑으세요. 브라우징 하시죠. 그래서 2페이지 가서 브라우징 하다가 좋은 논문 한 개, 두 개 걸리면은 오늘 검색 끝났네. 닫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검색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검색식을 조정하고 키워드를 조정해서 컴팩트한 결과만을 딱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효율성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입력해서 8,300건이었지만 통저인 메쉬라는 걸 활용하게 되면 6,542건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 이 6542라는 숫자는 무조건 핸드 디스인펙션과 관련된 논문만 등장하게끔 해줍니다. 이게 통저 메쉬라는 거의 효과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검색을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이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 1090 사건이라는 게 연관성이 없는 결과도 포함되기도 하고 실제로는 필요한 정보인데 아예 검색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의도한 바와는 다른 주제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펌메드는 대부분 교육을 들으시고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낫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펌메드 교육을 항상 매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다시 보실 수 있게끔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오늘 교육도 다시 보기로 제공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보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접근하시는 방법은 여러 군데인데 그냥 유튜브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성의교정 도서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그냥 우리 도서관 이런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채널이 두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개 채널을 중에서 첫 번째 채널은 저희 공식 채널을 해서 조금씩 짧은 컨텐츠 형태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냥 필요하신 정보, 교양, 학술, 뭐 도서관 관련된 정보들을 짧게 짧게 만들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앞전에 보셨던 두 번째 아카이브란 채널은 교육의 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했던 펌메드 교육 자료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들으셔도 되시고 자료도 필요하시면 도서관 홈페이지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교환 파일 다 제공해드려요. 교환 파일은 어디서 보시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도서 홈페이지에 리서치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이 교육 자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정보 이용 교육의 교육 자료. 여기로 들어오시려면은 펌메드부터 해서 오늘 교육, 오늘 하고 있는 이 교육 자료들도 이미 메일로 공유는 드렸지만 이전에 했던 교육 자료들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의 교육 자료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기존 교육 자료 받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대, 가능한 시간대에 편할 때 교육을 청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용들 하고 계시고 이번에 이제 펌메드는 앞전에 설명드린 정기적으로 원래 매달마다는 이제 항상 했었는데 이제 다시 보기를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매달마다 꼭 들으시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제 요번 하반기부터는 한 달은 펌메드하고 한 달은 AI 검색 교육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검색과 관련된 파트긴 하지만 꼭 펌메드만 계속 다루는 건 아니고 좀 여러 개를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오는 게 펌메드는 이제 한번 올라오면 가장 아까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최근 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고 여기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버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펌메드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검색을 해서 의학 정보를 검색을 했을 때 요걸로 완전히 충족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EMB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같이 해주셔야 되세요. 여기 보이신 것처럼 펌메드, 아까 매들라인, 펌메드 매들라인을 무료로 검색하는데 펌메드에 색인되지 않은 유니크한 3,300여 종의 저널이 EMBS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부분 북미 외의 저널들이 들어가 있어요. 펌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라고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쪽 북미 쪽의 데이터가 많이 쏠려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에 유럽 지역이라던가 이런 데이터들은 오히려 EMBS 쪽에서 또 탐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어떤 약물에 대해서 만약에 연구를 한다 했을 때 그 약물이 인종이라던가 대륙 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게 되거든요. 결과값들을. 그럼 그런 결과값의 차이에 어떤 바이어스가 없게끔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모든 데이터베이스 탐색하시는데 펌메드와 EMBS를 같이 탐색하시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행히 EMBase는 펌메드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학술 데이터베이스 대부분 인터페이스가 유사하게 생겨서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EMBase는 어디서 접속하실 수 있냐면은 아까 우리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였죠. 역시 또 이 데이터베이스 메뉴 안에 있는 것들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알파벳 2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EMBase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EMBase. 여기. 열어보게 되면은 아마 화면 처음에 창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검색창처럼 똑같이 생겼죠. 그냥 검색창 하나입니다. 여기서 검색을 해주시면은 우리의 결과값들 보실 수 있으시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EMBase도 아까 펌메드처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펌메드 EMBase는 아무래도 생리학, 간호, 보건에만 좀 더 포커싱이 돼 있어요, 주제 분야가. 근데 나는 전 주제 분야에 좀 맞춰서 좀 보고 싶은데요, 라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검색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웹 오브 사이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CI, SSCI, 그다음에 인문학 쪽에 쓰고 있는 ANHCI처럼 우리가 어떤 그레이드, 저널의 등급을 평가하는 이런 지표들에서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에 들어간 것들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CI급 저널 뭐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뉴스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논문들만 검색하고 싶으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한 결과들은 대부분의 다 양질의 결과들이 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웹 오브 사이언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맨 중에 W 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한 번씩 클릭해 보시기로 하셨으니까 오늘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되게 막 복잡한 인터페이스는 잘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키워드를 내 관심 키워드를 넣어보시고 결과값들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래 웹 오브 사이언스는 실제로 검색을 하고 나서 문헌을 찾는 쪽보다는 해당 논문이 몇 회 피인용되었다라는 것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라는 정보들을 보시는 용도로 원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인용수가 높다라는 거는 그래도 그 분야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논문이니까 인용하기 굉장히 좋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들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저널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만 쓰기에는 내가 또 데이터가 별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유사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스코푸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스코푸스도 유사하게 이렇게 우측에 보신 것처럼 피인용 수를 똑같이 체크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메뉴 중에 S로 가면 되겠죠. 스코푸스니까. 네, 이렇게 스코푸스 누르시고 이용 매뉴얼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쉽게 쓰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타이틀, 초록,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검색 그냥 입력하시고 결과값 보시면 되세요. 검색은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검색을 하세요. 그냥 뭐 단순한 키워드라도 그냥 계속 넣어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검색의 스킬이 늘어나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색하실 때 돈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 되실 때마다 검색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간호학 파트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호학 주제는 시나리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주제가 다 몰려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아예 목적 자체가 간호학 저널을 위주로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날도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데이터베이스의 C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C. 그렇게 되면은 시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검색어가 등장하는데 지금 시날은 AI 인사이트 생성이랑 베타 버전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아마 계속 붙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데 베타 버전이라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 주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어디는 AI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각 플랫폼마다 좀 달라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호학 주제다라고 하게 되면 신날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 간호학이에요 그러면은 펌메드, 시날
그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 뭐 이런 순서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구글은 안 쓰나요? 구글도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구글을 쓰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인펙션 컨트롤 널시즈에 핸드 하이진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넣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앞뒤로 도치만 시켜서 다시 검색을 한 겁니다. 똑같은 날에. 근데 보면은 검색 결과가 순서가 서로 달라요. 그렇죠? 나온 순서가. 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가장 정확도가 높으니까 제일 먼저 올려줄 거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앞쪽에 나오는 키워드부터 그 가중치를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먼저 앞쪽에다 배치를 꼭 해주셔야 되세요.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결과값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 내가 볼 때 좋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28만 6천 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28만 6천 번째 논문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봅니다. 구글은 페이지 수를 아무리 넘겨도 100페이지 넘어가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28만 6천 개라는 건 뭐냐면은 이 키워드에 맞춰서 내가 검색을 했을 때 대략 이 정도의 문헌 수가 있습니다라는 전체 양만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헌 건수를 보여주진 못해요. 펌메드는 정확하게 보여주죠. 몇 개 나왔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를 이제 검색을 하실 때 한 가지 오늘 좀 팁을 드리면, 검색에 대한 팁을 드리면, 네이버든 구글이든 오늘 배웠던 모든 설명드렸던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이 따옴표라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따옴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해당되는 구문을 분석하지 마세요라고 데이터베이스한테 명령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신 것처럼 infection control nurses, hand hygiene이라고 그냥 5단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얘는 구글은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은 infection and control and nurses 이런 식으로 and로 다 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앞전에 설명드린 똑같아요. infection and control 그러면 infection이 맨 앞에 나오고 control이 맨 뒤에 나와도 상관없겠네. and니까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28만 6천 건이 나와요. 근데 나는 infection control nurses가 하나의 구문처럼 딱 하나로 묶인 단어처럼 움직였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신 것처럼 굵은 글씨로 infection control nurses 이렇게 하나로 묶였으면 좋겠어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따옴표만 주시게 되면은 검색 결과를 그걸 묶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일상적인 검색을 할 때도 간단합니다. 내가 서울 신사동 맛집이라고 검색을 만약에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서울 앤드 신사동 앤드 맛집으로 검색이 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앞에 뒤에 따옴표를 주게 되면은 이 세 개 구문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일치한이라고 해서 아까 좀 다른 결과가 등장하게 되죠. 제목이 서울 신사동 맛집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보여요. 따옴표가 하는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문에 대해서 풀어 쓰는지 안 풀어 쓰는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따옴표를 묶는 거는 내가 명확한 구문을 검색할 때 꼭 기억하시고 쓰시면 좋습니다. 불리한 연산자를 구글에서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d, or 이런 것들을 검색에 실제 조합하면 좋습니다. 물론 and는 그냥 안 쓰면 다 and 조합이에요. 그냥 다 and 조합입니다. 근데 or은 내가 입력해야지만 조합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전에 학술 DB 설명 이만큼 드렸는데, 구글만 써도 좋은 거 아니에요? 구글 막 20만 건씩 나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글의 단점은 뭐냐면은,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임라드의 구조, 그러니까 학술적인 형태만 있으면 다 긁어오다 보니까, 이 논문이 저널이 영향력이 있는지 신뢰도가 높은지에 대한 평가는 구글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학술적인 형태면 다 갖고 와요. 즉, 앞전에 웹 오브 사이언스, SCI급만 갖고 있었죠. 펌메드, 매들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유명한 저널들만 뭐 KCI 등재 학술지란 목록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구글은 없어요. 그냥 막 갖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술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학술지만 검색되는 게 아니에요. 부실의심 학술지라는 게 검색 결과에 포함 많이 됩니다. 부실의심 학술지가 도대체 뭔가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리서치 메뉴에 논문 작성 가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리서치의 논문 작성 가이드 한번 같이 클릭해 보실게요. 논문 작성 가이드 클릭. 하시려면은 논문을 쓰시는 단계에서 필요하신 정보들 좀 모아놨는데 여기 탭 메뉴에 보시면 부실학술지란 탭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르심 학술지는 출판 윤리를 따르지 않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출판한 학술지들로서 위조 학술지, 약탈적 학술지, 대량 발행 학술지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출간된 논문을 내 논문에 인용한다? 그럼 내 논문의 근거 수준을 아예 떨어뜨리는 거죠. 내 논문을 근거로 받쳐줄 논문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논문을 할 수는 없게 되죠. 근데 이런 논문들이 왕왕 출간되고 있고, 요새 이제 이거는 이슈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뭐 위조, 그러니까 뭐 가짜 학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학회도 막 가짜로 해가지고 막 구성하고 그런 것들과 이제 같이 일맥상통해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지 않는 학술지가 검색되기 때문에 구글을 그래서 먼저 쓰시기보다는 항상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을 하시고 구글 같은 경우는 보조적으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쭉 설명을 드렸는데, 펌메드부터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펌메드는 그래, 오케이. 난 펌메드는 알겠었는데, 나머지 데이터베이스는 언제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걸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펌메드 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요럴 때 쓰시면 좋습니다. 정리해놨으니까, 요 표를 보시고, 언제 검색? 이 부분 좀 보신 다음에, 주제 분야.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건 주제 분야 확인하시고, 언제 검색을 보신 다음에 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정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 데이터베이스들 전부 다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앞전에 설명드렸죠?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원문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링크로 보여줍니다. 그 링크를 보시는 방법이 바로 이 이전의 검색에서 풀테스트 파인더라는 걸로 검색을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요거 어디서 보시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서치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이전을 이용한 데라고 있습니다. 이전을 이용한 데. 지금 아까 제가 PPT 그 메인 그 페이지에 있는 그 페이지 안내 드리는 거예요. 서치 이전을 이용한 데 가시게 되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전을 검색법. 그래서 여기 검색 가이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다 캡처를 떠났는데 그걸 보시고 따라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펀메드 구글에서 그 아까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후 PDF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검색 가이드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것들 다 캡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번 이렇게 갑니다를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논문을 검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저 펀메드 접속할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게 메인함에서 펀메드 홈에서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들어왔죠. 예.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들어오셔서 펀메드에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아티클 타이틀을 눌렀을 때 우측에 링크가 표시가 됩니다. 항상 타이틀의 우측에 링크가 표시가 돼요. 자, 지금 링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펀메드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마지막 거 find it이라고 써 있는데 좀 작게 보이는 여기 find it 요 아이콘인데 이게 저희 도서관 거예요. 요걸 누르시게 되면 새 탭이 열리면서 해당되는 이 아티클의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도서관에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 저널이면은 그 링크를 이런 식으로 제공해 줍니다. 요거 누르면 원문 PDF를 보실 수 있어요. 아, 물론 이 풀테스트 링크가 하나만 등장할 때도 있고 여러 개, 한 뭐 네 개씩 등장할 때도 있는데 그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PDF 원문을 보실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 거기서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거 내가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하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안 되나요? 됩니다. 댁에서도 되시고 연구실도 되고 해외 나가서도 도서 홈페이지만 로그인하시면은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이 Find It 아이콘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요거는 그럼 펀메드만 나오나요? 아니요. 웹 오브 사이언스 등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나도 등장하고 심지어 도서관을 통해서 저희가 구글 스칼라도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베이스에 보시게 되면은 G 쪽에 가시면 구글 스칼라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음, 지금 잠깐 뭔가 이상한데? 예, 제가 지금 딴 걸 열어서 여기에 이제 find이라고 링크가 뜨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들은 여기 검색 가이드에다 캡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다 아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마다 왜 이렇게 보면 제가 종류를 여러 개 설명드리냐? 여기 보시면 간단합니다. 펌메이드가 갖고 있는 거 요만큼, EMBS가 갖고 있는 거 요만큼, 시널 요만큼. 서로 영역이 다르죠? 네, 서로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집합들은 그냥 같이 찾으시는 수 있는데 고유의 값들 때문에 그래요. 그 고유의 값들을 같이 커버하기 위해서 무조건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하케 포스트나 하케 초록자료 같은 경우들은 EMBS에 많이 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EMBS 탐색을 하셔도 되지만 뭐 추가 탐색할 때는 이게 코어 같은 사이트도 가능합니다. 네, 학회 발표 자료는 초록까지만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업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요새는 프리프린트라고 그래가지고 논문을 학술지에 정식으로 게재하기 전에 이렇게 피어 리뷰 없이 동료 검토 없이 먼저 선공개된 논문들도 생기고 있어요. 아키브 같은 사이트들 물리 쪽에 그다음에 의생명과학 쪽은 매드키브나 바이오키브 같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피어 리뷰가 거쳐져 있지 않으니까 인용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학위 논문 쓰시고 나면은 내 논문이 혹시나 어디서 표절로 이게 좀 시비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때 쓰는 프로그램이 이 아이덴티케이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유사도를 검토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내가 1차적으로 내 논문이 얼만큼 유사한지 필터링 할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도서 홈페이지 맨 하면 들어가시면 이용 안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용 안내 페이지 보시고 개인 계정으로 신청해서 내 논문만 올려서 볼 수 있어요. 신청하시고 쓰시면은 재학 중에는 계속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AI 챗GPT로 그냥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많이 쓰고는 계십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선행 연구 검토, 그러니까 내가 연구 주제를 잡았는데 이게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라는 검토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고는 계시는데 이거를 하실 때 좀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롬프트, 아까 전에 설명드린 키워드를 잘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넣는 게 좋냐라는 걸 많이 질문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롬프팅 가이드도 있고, 이런 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많은 교수님들 하시는 이야기는 원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작성해서 질문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영역에서 길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길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알려줘야 그 사람이 도착할 수 있을까? 아주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가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프롬프트 짜는 건 그게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난 진짜 모르겠다. 프롬프트 짜는 게 너무 무섭다라고 하게 되면은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나 이런 주제로 연구하려고 하는데 AI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를 논문 찾는 형태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하면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만드는 것도 그냥 질문 던지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조차 물어보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시대가 서치의 시대에서 에스크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검색만 하던 시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였죠. 구글에서 다양한 프롬프트 예시를 막 구글링해서 찾은 다음에 그걸 갖다 썼다 하면은 이제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답을 주니까요. 자, 그러면 검색, 논문을 검색할 때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쓰면 좋을까? 챗GP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라그 기능, 그러니까 실시간 외탐색 기능을 별도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문헌들을 검색할 때는 이렇게 딥리서치 기능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펄플렉시티 같은 사이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왜 들어보신 경우 어땠냐면, 뭐 SKT 사용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뭐 펄플렉시티 1년 구독권 무료로 드립니다. 뭐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축 연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문헌들을 많이 찾아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일단 근데 이것보다는 이제 챗GPT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챗GPT 사용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어떤 연구 데이터들을 올리시게 될 거잖아요. 챗GPT한테 계속 물어보게 될 거잖아요. 그때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실 건 설정해서 이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은 꼭 꺼놓으시는 게 내 개인정보를 노출을 안 시키는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또 하셔야 될 게 여기 요 URL에 들어가셔서 제가 캡처해 놓은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설명도 써놨는데 요 사이트가 첫 번째 것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정보가 차단되는 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메일로 내 계정 입력하셔서 이렇게 Do not train on my content를 시켜놔야지만 그나마 좀 더 덜 학습을 합니다. 물론 입력을 하면 무조건 갔다 오기 때문에 무조건 학습을 안 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헌을 검색한다라고 할 때는 아까 펄플렉스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딥리서치를 쓰시게 되면은 다량의 문헌을 실시간으로 웹에서 탐색해서 좀 더 많은 양의 참고 문헌들을 한 번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실시간 웹 탐색이라 환각 현상도 생각보다 좀 많이 적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좀 적은 거예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건 챗GPT에서 보이는 딥리서치인데 여기는 신층 리서치라고 나올 거고요.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는 딥리서치라고 나오고 있고요. MS의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스마트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명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걸 이용해 이걸 클릭하고 이 모듈을 클릭하고 질문을 던지면 상당히 많은 양의 참고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툴은 sciencespac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유료로, 이제 무료로도 좀 쓰실 수 있는데 대부분 유료로 쓰시면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예시 질문으로 그냥 집어넣는데 여기 보시면 use PubMed and find papers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PubMed 사이트에서 얘가 키워드를 지가 만들어서 검색을 해줍니다. 뭐 이런 것들도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AI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특정 하나 내가 좋은 논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좋은 논문과 연관 있는 거 찾아줘라고 할 때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논문 하나를 가지고 연관 지어서 매핑을 해줘서 가까운 거 위주로 유사한 논문들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툴들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은 무료로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AI 툴들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이용자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수익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걸어가면 어떻게 쓰는지 바로 보입니다. 요새는 이제 노트북 LM 많이 쓰십니다. 선생님들이 연구 논문들을 찾게 되면, 이렇게 소스들을 찾게 되면, 여기다 소스를 PDF, 웹사이트, 뭐 유튜브 이렇게 다 올리게 되면은, 요 안에서 요약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챗GPT는 본인이 학습한 것들 위주에서 주다 보니까 좀 더 환각 현상도 심하고 내가 필요 없는 정보들을 줄 때도 있는데 내가 첨부한 소스 내에서만 주고 여기 보시는 참고 문헌처럼 달아줍니다. 그래서 노트북 LM도 무료로 써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추가해보시고 해보시면 이렇게까지 돼?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AI로 그러면 다 되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단점이 있습니다. AI는 오픈된 소스만 학습해요. 오픈된 소스만 학습한다? 이게 뭘까요? 도서관은 오픈된 소스를 접근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요. 도서관에서 돈을 주고 구독하는, 즉 클로즈된 부분들을 구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AI는 이 클로즈된 자료들은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보면 이렇게 제가 좀 그냥 마우스 그려볼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내가 연구하는 주제 아티클 이만큼 있을 때 오픈된 소스도 있겠지만은 클로즈된 소스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AI는 어디까지만 이 오픈된 영역까지밖에 못 봅니다. 이 클로즈된 영역 어디서 보죠?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하셔야 되겠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소스의 차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면 환각 현상이 있기 때문에 AI가 준 정보들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게끔 되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AI로 논문을 쓰려는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I한테 논문을 다 쓰게 만드는 건 하시면 안 되고 현재 허용하는 범위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그럼 내가 어디까지 써도 되나 이런 것에 많이 고민하시는데 문장의 가독성, 그러니까 영문으로 쓸 때 문장 가독성을 향상시키거나 교정하거나 영어 표현을 개선하는 이런 문장을 어떤 학술적으로 좀 더 유려하게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쓰실 수는 있는 것들을 허가는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논문 자체가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는 많이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거를 이 페이지를 보여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면은 이 페이지 자체가 아마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AI가 발전하고 학술 DB도 발전하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동향 파악과 스토리 구성을 위해서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리뷰 논문, 아까 펌메드에서 리뷰 논문들만 찾아보면서 선생님들 보시고 생성형 AI한테 물어봐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탐색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왜 학술집의 리뷰 논문을 읽으라고 설명을 드리냐면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AI한테 질문을 던지려면 알아야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는 AI가 요약한 정보들은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출간된 논문들을 어느 정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가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AI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그리고 나서 내가 탕문을 대량을 입수하게 되면 앞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생님들이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딥리서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문헌들을 서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 DB를 검색하는 거는 클로즈된 논문들을 검색을 하시는 거고 구글이나 딥리서치는 오픈된 소스들을 보조적으로 붙이는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시고 딥리서치만 하면 된다고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학술 DB를 통해서 우리가 양질의 정보를 먼저 획득하고 딥리서치를 보조적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엔드노트도 있고 노트북 LM도 있기 때문에 편하신 쪽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시고 글쓰기 작업들을 쭉 진행하시게 되는데 요새는 AI를 좀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구글링만 하시면 많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엔드노트라는 게 나왔는데 엔드노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검색을 하시게 되면 논문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도구인데 요게 요런 식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참고문헌 목록을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원래 연구자분들은 거의 다 쓰십니다. 연구하실 때. 논문을 좀 쉽게 쓰게끔, 그러니까 논문 쓸 때 레퍼런스 할 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문헌을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서 모양도 맞춰주는 게 엔드노트인데, 요것도 이렇게 설명 간단히 드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학위 논문에 맞는 모양들을 바꿔주는 이런 것들 해주지만 이것도 한 2시간 정도 원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서 홈페이지 아까 그 보여줬던 유튜브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셔도 되고 이것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앞으로 쭉 학술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내가 궁금하고 고민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효율화를 많이 시켜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자료를 정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지? 구글이나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연구자들이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좋은 방법들을 줘요.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나한테 잘 맞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찾아보시고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을 채택을 선택하시고 그걸로 쭉 나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좀 효율적인 방법을 만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셔야 되세요. 저도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결국은 본인한테 잘 맞는 걸 찾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책들도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대학원생 때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이런 거 되게 많이들 읽으세요. 그리고 뭐 논문 작성가 되는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영어 쓰는 방법들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알려주는 게 무조건 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지식적인 부분들은 좀 학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쭉 연구 활동 하시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라고 하면 일단 도서관에 물어보시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라도 답변을 드릴 거니까 그러한 답을 드릴 거니까 뭐 직접 오셨을 때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뭐 유튜브나 인스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DM으로 날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교육도 녹화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 질문 하나 있는데, 해외 문헌 검색 시 기하 도서관 통해 액세스라는 메시지가 번역한 열릴 때가 있으신데, 요거는 플랫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시게 되면은, 그 화면 전체를 캡처를 하세요. 전체를 캡처하신 다음에,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담당 선생님이 확인하시고 아마 회신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접근하다 오늘 알려드린 DB를 막 사용하는데 뭔가 에러 또는 뭐 접근이 안 된다, 뭐 안 열린다 이런 게 있으면은 다 도서관에 문의를 주세요. 그리고 캡처해서 보내시면은 다 확인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육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학술 연구 활동 하시면서 도서관에 있는 메뉴 외에도 또 내가 궁금한 것들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